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능참봉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붙박이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이번 주에 황 대리가 안 계셔가지고 네. 저희들끼리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젊음을 당당하는 황대리가 없어서 이 사달이 났대잖아. 네. 걔가 제일 놓친 애 같은데 우리 중에 제일 꼰대인데. 네. 곤지암 에피소드가 사실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포 영화를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한 뭐 레퍼런스도 많고 뭐 이러면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적인 댓글 남겨주시는 걸 감사하고 잘 참고해가지고 달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포 영화 안 보겠습니다. 아니, 원래 안 봐 나는. 결론이 이렇게 나? 결론이 달게 받는다며. 달게 받고 은퇴 뭐 이런 거잖아. 약간 느낌이. 그렇지. 잘하는 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뭐 하여튼 공포 영화는 제가 하여튼 뭐 20년 만에 본 거니까. 약간 네. 이런 느낌이다. 누군가가 나한테 역하심정이 생겨가지고 용기를 내서 카톡을 보냈어. 너 사과해. 이랬더니 응 미안 하더니 걔가 차단.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안 볼게 뭐 이러면서. 막 그렇지지. 네. 네. 자, 레이디버드입니다, 오늘은. 아. 레이디버드인데, 먼저 보고 평을 달아주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아이디가 레이디 짹짹입니다. 음.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 시절의 성장통.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세크레멘토라는 도시에 가보고 싶게 만드는 영화네요. 네. 생전 처음 들으셔서 그런지 도시명 잘못 쓰셨네요. 세크라멘토. 네. 본토 발언을 한번 해주세요. 사크라멘토. 아, 네. 그래요? 맞는 걸까? 또 게시판이 달고 있군요. 사크라멘토. 네. 팔라스님, 평생 시시한 섹스만 하고 살걸? 이콜, 이것은 진리. 야. 영화에 나온 대사 중에 굳이 하나인데. 이게 꼭 이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약간 진리 비슷하기도 한데 슬프네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는 아닙니다. 이걸 밀고 있어요. 나 왜 진 거 같지? 네. 시드님, 레이디버드 보고 왔습니다. 9살 딸내미랑 10년 후 꼭 같이 보고 싶은 영화네요. 네. 뭐 어머님들, 딸 가진 어머님들은 이런 거 느낄 것 같아요. 네. 무라사키님께서 모녀는 계속 성장합니다. 죽을 때까지요. 영화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보내고 싶지 않네요. 야, 이런 평가 남겨주셨는데. 좋으셨나봐요. 네. 다들 호평 일색인데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김프로? 약간 삐딱선이. 그러게. 모두가 이러면 나는 누가 좀 좋다고만 삐딱해져. 하면. 그러니까. 김프로를 삐딱하게 만든 방법은 너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쉽지. 그죠? 네. 그렇지. 까면 돼. 하면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한마음한 뜻이 되면 싫어한다. 아니야.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래도 저에게 나름의 바로미터가 있어요. 소금왕 평식이 오빠. 그래. 평식이 오빠의 영향을 받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평식이 오빠가 평을 잘 줬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평식이 형 한번 부를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의외의 포인트에서 또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순종적이 되네요. 아, 그러게요. 네. 모두가 그런 거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야? 뭔 말을 하는 거야, 다들. 아무튼 아무튼 지난 시간에 히트쳤던 아무튼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선물 포탄 받으실 분. 술친구 한 박스 레이디버드 보고 남겨주신 레이디 짹짹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4월 달에 단체 관람 행사 하는데요. 4월 26일 목요일 저녁 8시 반 내사랑 여의도 CGV에서 하는데 많이 나갔어요. 85석밖에 없어서 그런지 네. 저희가 뭐 녹음을 좀 일찍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몇 달 안 남아가지고 네네. 우리 자리는 샀나요? 샀죠. 네. 그런 불상사가 생길 뻔했구나. 어. 생각해보니까 매진되면. 우리 거를 취소하고 네. 어떻게 좀 돌려서 네. 저희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이들 와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편은 스포일러가 포함이 안 돼 있는 편이거든요. 녹음하고 그 뒤에 이제 스포일러 포함된 거는 3부에서 저희가 함께 해드리는데 영화 뭐 인상평부터 얘기를 네. 해볼까요? 근데 우리 인상편만 하고 앉았냐 이런 댓글도 있던데 정면 돌파입니까? 저희는 인상평만 해왔어요. 그럼요.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 인상주의 야부리. 네.
네. 저희 수준은 항상 인상평이었어요. 그럼요. 배 감독이 인상이 괜찮아졌어요. 네. 학교 다닐 때보다 살이 쪄가지고. 이런 거 하니까 아재 개그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재인 거뭐 어떻게 하겠어. 적폐다 적폐. 나 아재입니다. 네. 능찬봉입니다. 자, 괜찮았어요, 영화? 사운드 트랙이 좋던데? 어. 음악이? 오랜만에 되게 생뚱맞지만 햇빛이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동네 햇빛이 되게 좋다. 네. 요즘 한참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 플로리다 보는 프로젝트 햇빛 좋잖아. 거긴 약간 더운 느낌? 그렇지. 약간 좀. 그렇지. 네. 김 선생 취향 저격 같은데? 되게 좋아하죠, 저 이런 영화.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잔잔하고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네. 좋더라고요. 자, 줄거리 소개하겠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자, 줄거리 소개. 정말 뭘 어떻게 다듬나 했더니 첫 단식이야. I hate California. I want to go to the East Coast. I want to go.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크리스티는 좁은 집과 엄마의 잔소리, 팍팍한 살림이 지긋지긋한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준 이름을 싫어해서 자기 스스로 레이디 버드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는 친구죠. 가톨릭 고등학교에 진학한 레이디 버드는 대학만큼은 집을 떠나 동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절을 담담히 그려낸 영화 레이디 버드입니다. What if this is the best version?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네.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걸 설명하면 다예요. 네. 뭐 별거 없긴 합니다, 스토리가. 근데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그렇잖아. 그렇지. 줄거리가 아니 누구는 안 그랬어? 그럴수록 만들기 힘든 거지. 네. 근데 그걸 잘 만들어낸 영화 같다. 그래도 제가 이 이야기가 빡빡해가지고 막 사건이 시작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느라고 막 달려가는 영화들을 주로 좋아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시계를 안 봤다는 거. 아 오, 그래요. 그래요? 시계 안 봤어요. 쫄깃쫄깃한 거 좋아하길래 시계 많이 볼 줄 알았는데. 안 봐. 하여튼 그러니까 영화는 잘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요. 네. 시계를 안 봤으니까. 야, 혹시 이 영화에 대한 좋은 평은 여기까지가 아닐까? 하여튼이라는 멀지 마. 워딩. 하여튼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하여튼 아무튼 어쨌든 요거 3종 세트거든요. 네. 자, 한마디 총평. 우리 이야기도 모두 영화가 될 수 있다. 우리 이야기도 모두 영화가 될 수 있다. 네. 김 선생은요? 복잡하지만 너무나 단순했던 우리네 소녀들이요. 시를 쓰고 있네. 네. 저는 선을 넘지 않는 질풍노도였던 것 같아요. 그치. 선을 넘으면 이제 사건 발생 후 이제 쫄깃쫄깃이 시작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넘지 않고 네. 화도 내다가 끝내고 네. 뭐도 반항도 하려다가 그치. 정리하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네. 야, 참 착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착해. 예. 착하죠. 엄마도 착하고 딸도 착하고 다 착해.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않으니 제가 말한 한마디 총평도 닿는 거죠. 우리 이야기도 저렇게 영화가 될 수 있어. 잘 만들면. 네.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우리가 선을 넘으면 뭐 그런 생각. 오스카 5개 부문에 이제 노미네이트 됐던 영화인데 네네. 상을 뭐 딱히 받지는 못했던 것 같고 네. 김 선생님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좀 훑어 주십시오. 그래요. 황대리를 대신해서 김 선생의 기본 정보입니다. 황대리 자리를 대신하다 보니까 비염인지 콧물인지가 요새 생겼네요. 날이 추운데 네. 괜히 쏘다녔다가 지금 콧감기가 살짝 와가지고 들어볼게요. 레이디 버드입니다. 2018년 4월 4일 국내 개봉했고요. 해외에서는 작년 12월에 이미 개봉을 했죠. 러닝타임 94분, 15세 관람가. 해외에서는 R등급이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R이었을까? 배드신이 네. 있잖아요. 네. 그 배드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게. 우리나라가 유독 노출에는 관대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 장르는 뭐 코미디, 드라마 되고 제작사는 스컷 루딘 프로덕트하고 매니지먼트 360, IAC 필름즈가 공동 제작을 했고요. 네. 배급은 UPI. 국내 배급이 UPI 코리아니까 뭐 글로벌 배급은 당연히 UPI겠죠. 네. 그레타 거윅 감독. 주연 배우는 시얼사 로넌, 네. 서샤라고 불러달라고 하던데. 로리 맥갈프 엄마. 네. 그리고 요즘 정말 잘 나가는 배우죠. 루카스 헤지스. 네. 그리고 더 잘 나가는 배우 티모시 살라메. 네, 이렇게 주인공 배우들입니다. 제작비는 대략 $10,000,000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정도 영화를 찍어도 헐리우드에서는 $10,000,000는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요. 1,000,000달러면 얼마예요? 뭐 100억, 100억. 120억. 오우야 100억이나 돼? 비긴 어게인과 비슷한 그래요? 수준이군요. 진짜 비싸네. 네. 근데 뭐
헐리우드 기준으로 볼 땐 저예산 영화입니다. 그럴 수 있지. 예. 글로벌 박스 오피스는 12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2,670만 불. 네. 그러니까 뭐 많이 벌었죠. 네. 국내는 4월 9일 현재 54,940명. 네. 네. 5만 명이 넘은 다양성 영화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냥 평타 정도? 네. 네. 다양성 영화는 보통 5만 넘냐 못 넘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5만은 넘었습니다. 아마 3만에서 5만 정도 되면 음. 그냥 괜찮다 정도 되는 거니까. 감독부터 배우들까지 굉장히 다 젊어요. 음. 네. 특히 여자 감독 그레타 거익도 이제 34살밖에 안 됐고 나머지 배우들은 전부 20대입니다. 물론 엄마는 20대가 아니죠. 근데 네. 영화를 보는 내내 약간 뿌연 느낌이 있던데 필름으로 찍은 건가요? 저도 필름으로 찍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마 필름이 아니었을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틀리면 댓글에서 또 지적해 주시겠죠. 달게 받겠습니다. 필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리고 계속 차단. 들던데. 네. 그래서 이 레이디 버드는 저예산 영화의 젊은이들이 만든 소품 영화처럼 느껴지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권위 있는 상에서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아까 김프로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올해 아카데미에 5개 부문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네. 근데 부문도 짱짱합니다.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본상. 거의 뭐 영화제 메인에 해당되는 장들에 다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그렇죠. 이때 경쟁작, 작품상 경쟁작이 누구였냐? 덩케르크, 쉐이프 오브 워터, 쓰리 빌보드였다는 거. 그렇죠. 그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품이었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골든글로브에서는 4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고 2개를 받았어요. 네. 뮤지컬과 코미디 부문,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조사하면 이제 수상 부문을 조사하다가 굉장히 이채로운 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 동명의 가수 레이디 버드란 분이 계십니다. 아 진짜? 아, 그래요? 오. 2004년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받으셨답니다. 야, 정말요? 네. 레이디 버드? 레이디 제인 아니고 레이디 버드랍니다. 네. 지금은 어디서 무슨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레이디 버드라는 한국 가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김 선생의 기본 정보에서 마치겠습니다. 아, 잘한다. 야, 신기하네. 레이디 버드가 있었다는 거네. 네. 그러게. 전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영화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랬냐면 단지 세상의 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자베르 돌란. 네.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그 영화는 보면서 시계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 내용도 그렇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사실은 뭐 동부 가고 싶어 하는 애가 동부 가는 얘기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간결하게 얘기하면 그러네요. 그렇잖아. 동부 가고 싶은 애가 가는 거야. 아유, 그럼요. 네. 네. 근데 그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잘 엮어서 전 굉장히 음악이 또 인상적이었는데 야 음악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1화를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나면 다들 지들끼리 파티를 하지 않겠습니까? 스필버거가 저 옆자리를 내가 앉겠다. 오. 난 물어볼 게 있다. 라고 한 그 자리가 그레타 거액의 자리였어요. 그 리셉션 이렇게 상 다 오스카 끝난 다음에 스필버거가 난 그레타 거액 옆자리가 누가 있지 않으면 내가 가서 앉을 테니 그렇게 얘기해달라. 야. 가서 나는 연출 비법을 꼭 물어야 한다. 오 진짜. 라고 말한 게 지금 굉장히 뭘 회자되고 물어봤을까? 있어요. 그렇게 막 찍어도 이렇게 잘 나온 게 이유가 뭐니? 막 이런 이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었을까? 필름이었니? 그럴 수도 있고. 자베르 돌라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유명하고 칸 영화제 총하고 아트하우스 무비들을 멋있게 잘 찍는 감독으로 칭송을 받지만 단지 세상의 끝이 영화가 상을 받았을 때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칭송하는 사람들과 욕하는 사람들의 워딩이 같아요. 분위기만으로 영화가 되다니. 야. 욕도 되고 칭송도 되는 말을 듣는데 이 영화는 그냥 너무 기본기 아무것도 없는 쉬운 방법으로 찍혔거든요. 그와 반대로 레이디 버드는. 그런데도 보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없고 재밌고 단순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다니.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막 먹먹함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뭔가 있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얘기인데 도대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아마 스필버그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OST가 약간 참고서 같은 역할을 저한테는 해준 것 같아요. 내가 느껴야 될 감정을 한 반버 정도 앞서서 지금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 하고 알려주는 느낌이어서 네.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쭉 봤던 것 같은. 음. 그래서 뭔가 요거는 지금 발랄한 느낌으로 봐야 되는구나. 네. 요건 약간 조금 침울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맥을 따라가도록 짚어주는 느낌이어서 네. 한 영화 한 3분의 2쯤 되는데 야 OST 되게 잘 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자면, 3빌보드 같은 영화랑 다른 게. 몰라? 씨, 계속 깔 거야. 이제 곤지암의 그 자리를 넘겨주려 했더니 다시 나오네요. 네. 씬의 길이가 거의 균일하면서 한 씬에 한 사건 우리가 쭉 보는 재밌다고 하는 영화들이 한 끗 모자란 지점이 뭐냐면 씬 길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비슷한 중량의 대사들과 비슷한 사건이 쫙 한번 파고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다음 씬으로 연결되고 하는 정도로 이제 되게 짜임새끼 잘 만들었네 라고 하는 영화들이 막상 볼 때 지루하거든요. 근데 레이디보는 그런 지루함이 덜한 게 굉장히 짧은 씬도 있고 되게 긴 씬도 있어요. 그게 막 왔다 갔다 해. 그건 내가 굉장히 잘 아는 얘기고 경중을 내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넘겨야 되고 이건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이걸 잘 아는 사람이 호흡을 만진 느낌? 그런 지점에서 연출을 되게 잘했다. 씬이라 그러면 그냥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하나의 그렇죠.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똑같이 안 하고 뭐 어떤 건 짧게 어떤 건 길게 이렇게 보여줬다는 얘기인 건데 네, 그렇죠. 그게 아마 연출자가 그걸 염두에 둔 게 아닐까요? 이게 여고생들,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1년을 다룬 영화잖아요. 네. 그 시절에 자기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발랄한 여고생이기도 한 아이의 심리 상태가 들쭉날쭉하잖아요. 네. 좋을 때 좋았다가 싫을 때 싫었다가 반항하고 싶을 때 있다가 엄마랑 친하고 싶을 때가 있다가 그것들을 약간 연출에도 녹여서 씬 바이 씬을 길이감을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막 일부러 뭔가 길게 늘려뜨려서 뭔가를 막 주려고 할 때 스타일로 우리에게 뭔가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몇 장면으로 정확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굉장히 연출이 잘 돼 있다. 그리고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레타 거익 감독이 원래 배우로 좀 유명했습니다. 미국 독립영화계. 작품 되게 많이 했던데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영화는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노아 바움백 감독, 오징어와 고래 뭐 이런 훌륭한 영화를 많이 찍으신 독립영화 감독 노아 바움백 감독과 함께 시나리오를 같이 쓰고 거의 주연도 하고 거의 공동 연출로 참여를 한 둘이 사귀잖아요. 그렇죠. 네. 사귀어야 돼. 부부는 아니다. 아직까지 부부는 아니다. 14살 차이다. 누구 하나 빨리 사귀어요, 배 감독. 아, 그래요? 좋은 작품 나오려면. 네. 내가 사귄 다음에 종목을 바꾸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렇지. 다른 분야로. 떡볶이 분야의 달인이 돼 있어, 갑자기. 갑자기 쫄면 막 만들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레이디버드라는 영화가 첫 단독 연출작인데 골든글로브를 받아버렸다는 사실. 근데 이 영화를 그레타 거익 감독이 거의 자기도 세크라멘토에서 살았고 자기도 그 학교에서 졸업을 했고 자기 아버지도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어머니도 간호사였어요. 상당 부분 자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아는 동네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작도 세크라멘토에서 찍을 것 같다. 라는 얘기도 들렸고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열광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저거 우리 얘기인데 이 첫 영화로 지금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왜 이 영화를 기획했냐라고 했을 때 여자판 400번의 구타 같은 영화를 찍고 싶었다. 400번의 구타라고 하면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첫 연출작이었거든요. 누벨바그를 이끈 그 사람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재구성해가지고 한 소년의 성장 영화를 찍은 게 이제 400번의 구타인데 그에 깐에서 감독상을 받았어요. 첫 영화로. 의도도 비슷했고 성과도 비슷한 영화가 돼버렸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보면서 사크라멘토가 반가워가지고 그래요. 제가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아는 동네구나. 아는 동네가 나왔을 때 그 반가움. 네. 네. 황인지 뉴욕 시절처럼. 그렇지. 제가 뉴욕에 잠깐 있을 때 이거 좀. 제가 그렇군요. 세크라멘토 잠깐 다녀왔을 때. 사크라멘토 뭐 그렇거든요. 그렇구나. 네, 동네가 좀 그렇거든요. 이거 과거 사연 방출하면 되는 거야? 제가 간 건 아닌데 저희 친형이 어학연수를 갔다 왔던 대학이 UC 데이비스입니다. 그래요. 거기 나오는 그 가기 싫어하는 가기 싫어하는 바로 싫어하는 그 주립대, 시립대. 그렇구나. 네, 거기가 낙농이 겁나 유명한 학교라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러니까 한 45만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청주에 있는 여자애가 서울로 대학 가고 싶어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청주 분들 알려보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근데 찾아봤어, 내가. 근데 청주는 87만인가 그렇더라. 더 많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많은 거지, 사람이. 그러네. 횡성으로 합시다. 아니야. 내가 그 찝은 이유가 있어. 그래서
다음으로 찾은 도시가 전주쯤 됩니다. 전주. 전주 사는 친구가 나는 서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 가는 얘기라고 보면 돼. 왜냐면 그래요? 사크라멘토가 캘리포니아의 도청이 거기 있어요. 주 도시예요. 주도군요, 주도. 네. 그러니까 뭐 청주나 전주 같으면 충북이나 전북의 도청 소재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전북도청이 전주에 있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7번째로 큰 도시이기는 한데 네. 사크라멘토라 그러면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세크라멘토를 나는 어떻게 알고 있지? 라고 의구심을 품다가 내가 왜 알게 됐는지 이유를 찾았어요. NBA 팀이 있더만. 세크라멘토 킹. 그거 말고는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동네였어. 네. 네. 그러니까 주도여가지고 뭐 제가 갔을 때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뭐 캘리포니아 있다는 주지사 때? 둥,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별로 도시는 안 커서 정말 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좀 큰 도시 가고 싶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 가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뭘 얘기하는지 사실 이제 여성 영화니까 저같이 감성 떨어지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 하겠던데. 네. 그 이제 동네 분위기는 그래도 어렴풋이 한 번이라도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레타 거윅 감독을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이런 다양성 영화나 이런 걸 막 즐겨보는 편이 아니니까 일부러 찾아보질 않잖아요, 별로. 근데 작년에 봤던 되게 좋아했던 우리의 20세기라는 영화의 배우로 나옵니다. 네.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빨간머리 배우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이 감독이. 네. 매기스 플래닛도 나왔었고. 그렇죠.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여성 감독이 나오지 않았나 그럼요. 생각합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네. 대단한 감독이 탄생한 걸 우리가 본 것 같고, 결국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얘기를 잘 해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를 증명받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화를 찍은 느낌인데, 그걸 본 사람들이 또 신기한 지점은 마치 정말 내 얘기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2001년작 고양이를 부탁해란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랑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정서도 그렇고. 고양이를 부탁해 보셨죠? 네네. 그것도 인천 사는 여자애들 얘기예요. 인천에 살면서 서울을 동경하는 5명 여고생 친구들의 얘기거든요. 네. 그 5명이 이제 거의 고3 나이대예요. 나 너무 서울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를 계속 얘기하면서 불안한 마음들, 또 성인과 어떤 청소년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그 여성들에 관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고양이 부탁해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는 특히 여성들은 더 그렇겠지만 자기의 어떤 한순간이 정확하게 소환되지 않을까. 그러겠죠. 대사나 상황 이런 것 등이. 저도 보면서 야 나도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딱 저런 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으니까 거기 더 이렇게 딱 링크가 걸리신 분들은 감동이 더 크지 않을까? 평론가들 평은 그래서 다들 좋습니다. 평식이 오빠가 다크나이트하고 똑같은 3개 반을 주셨어요. 야, 그래서 오늘 조용하구나. 그래서 이제 리스펙트가 있어. 그래요. 네. 더디게 아물던 상처도 그리울지니. 이용철 씨가 3개 반, 아름다운 소품. 장영엽 씨는 4개 주셨네요. 여성의 언어로 다시 쓴 소녀 성장담. 김혜리 씨도 4개.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싶은 17의 조바심. 1년 동안의 걸후드. 임수연 씨는 4개 반을 줬는데 나도 떠나고 나서야 알았다. 그 지루한 공간을 꽤 좋아했다는 것을. 다들 본인의 그 옛 시절이 떠올라서 좋았던 뭐 그런 것 같죠? 네.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엄마의 편지와 딸의 편지 비슷한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풍경이나 이런 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타지로 처음 와가지고 혼자 야 드디어 내 마음대로. 보통 대학교 갈 때 그래서 굳이 먼 쪽 대학을 집을 떠나고 싶은 지원을 마음. 하곤 네. 하잖아요. 저도 기준이 그거였거든요. 먼 곳. 그냥 먼 곳에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느낌이 딱 오면서 가끔 고향에 다시 내려가면 이런 느낌이었지 하는 게 영화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 같다. 배우들 얘기를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나온 티모시 샬라메. 네. 네. 거기를 보고 또 여름 작가 막 난리던데. 아주 핫하죠 요즘. 태페미. 태페미. 제가 그쵸. 태페미라고 얘기하죠. 그 약간 태페미. 그러지 않아요? 태페미죠. 약간 약좀하게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눈빛이 깊죠. 개심치레하게 생기고. 깊은데 약을 한 것만 같은 기쁨이죠. 그쵸. 네. 데인드 안과. 그렇지. 데인드 안과. 데인드 안과지. 비슷하잖아요, 약간. 아, 비슷하죠. 느낌이? 비슷하죠. 그 남자가 나이 들면은 양조위가 되죠.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약간 선구자격인 애가 한 명 있었죠. 디카프리오가 원래 그랬어. 그치, 그렇죠, 그치. 그렇죠. 예. 계보가 디카프리오.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죠. 예. 네.
근데 티모시 샬라메가 데인드와는 이미 바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저는 이런 친구들 보면 이제 하거든요. 뒤통수 때리면서, 마! 눈 똑바로 뜨고, 임마! 그치. 딱 이렇게. 집에 가, 임마. 말 똑바로 의사 결정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의견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눈을 이렇게 개심스럽게 올려뜨고 이런 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렇지. 때만 딱 똑바로 앉아! 그래. 그치. 너 앞머리 그렇게 내려온 거 좋겠다, 씨발. 넘겨. 네. 곱슬머리 임마. 어디 가서 했어? 미용실? 그렇지. 잘생겼더라. 근데 티모시 샬라메의 사용법이 굉장히 여기서 영리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퇴폐미를 그렇게 그냥 뻔하게 쓰지도 않았어. 보고 있으면. 임마! 하게 생겼어. 걔가 보면. 그리고 루카스 에지스가 요즘 굉장히 많은 영화에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잘하더라. 네. 전 티모시 샬라메보다 오히려 이 루카스가 연기를 훨씬 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왜냐면 저는 자꾸 근데, 여기 쓸데없이 또, 그 친구만 보면, 외모가, 옛날에 그거 알아요? 두기 하우저라고 있었어요. 두기. 두기 하우저. 천재소년 두기. 네. 그렇게 스프레이 뿌리면서 올라가는. 그치. 나를 찾아줘에서, 맞아. 이제 그 여서 이제 죽는 남자인데, 와, 너무 이렇게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두기랑 비슷하지. 네. 그 남자가 자꾸 소환돼. 두기가 몰입을 못하겠어, 자꾸. 그 헐렁한 면티에 큰 면바지 입었다고 다 그렇게 보지 마.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약간 좀 인상이 좀 비슷해가지고. 이마가 사각형으로 넓은 게 좀 비슷해. 하관이 하관도. 약간 비슷해가지고. 입술 쪽이랑 약간 네. 그치. 정말 인상평의 끝이네요. 말 그대로 인상을 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전문 용어가 있어. 얼평이라고. 근데 이 루카스가 대단한 게 조금씩 다르게 해요, 연기들을. 각 영화마다. 티모시는 약간 하나의 기조 안에서 그냥 지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얘는 너무 달라. 핏도 다 다르고 루카스는 연기 너무 잘한다. 야, 이번 영화에서는 옷 그렇게 입고 나오니까 진짜 띨빵해 보이더라. 근데 진짜 입 크게 벌리면서 웃으면서. 근데 진짜 같잖아. 너무 진짜 같아. 진짜 행복해 보이고 막. 울 때 너무 슬프고 막. 그렇죠. 하긴 울 때가 전 뭐 2부에서 얘기하겠지만. 그치. 네. 야, 진짜 제가 잘하더라고. 약간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포인트가 빗나가서 신선했어요. 그죠. 그치. 네. 그렇게. 그치. 새로운데? 약간. 여배우도 정말 주연을 너무 많이 했더라. 벌써 지금 약간 20대 맞죠. 초중반인데 한나 아닙니까, 한나? 다 주연이야. 이제 20대 초반인데 오스카랑 골든글로브에 노민이 된 것만 지금 뭐 3-4번 됐어요. 14살 때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 오스카에 한번 후보로 올랐었고 연기를 너무 잘해. 근데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샤오샤 로넌이 가장 편하게 배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 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는 애를 데려다가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본 느낌? 근데 얘가 다 너무 잘하는 느낌. 뭐 이렇게 평하면 내가 이제 거만하다고 욕을 먹겠지. 내 느낌이 그랬다는데 뭐.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너무 편하게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딱 맞는 옷이었다. 엄마 역할은 로리 맥갈프 무슨 배우인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연극 쪽에서 정말 유명한 배우래요. 네.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연극도 하잖아요. 그쪽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박정자 선생님? 뭐 요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연극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로리 맥갈프가 보여주는 연기를 보면 그게 정답이란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다 본인의 과거를 소환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글을 쓰거나 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영화가 참 오랫동안 사랑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10대에 맞춰서 본 친구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엄마 눈으로 또 영화가 봐지는 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쵸. 그걸 참 영리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자녀가 있는 부모의 나이 때 이 영화를 처음 봤으면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겠지. 추천을 해주고 싶고 어느 나이 때 같으면 뭐 그런 훌륭한 콘텐츠가 또 나온 것 같다. 네. 근데 의외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당연히 그래서 레이디버드를 본 사람들이 그레타 거액에게 세크라멘토의 그 성말이야 그 학교로 나왔다니까 네 성격이 정말 저랬어? 라고 하면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거기 나오는 티모시 샬라메 같았대요. 조용히 그냥 혼자 이렇게 책 보고 더럽히고 이런 성격이었던 거라. 그러니까 책도 무슨 막 경제학, 네. 막 이렇게 막 환경. 그러니까 시어시어를 오는 캐릭터처럼 되고 싶긴 했으나 자기는 그러진 못했던 그 약간 겉돌면서 그냥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던 그런 캐릭터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모시 샬라메에게 그런 역할을 하려면 여러 책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들고 다니는 소품으로 내가 줄게.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뭐 이런 항상 걸터한 데서 책 보고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소품으로 쓰라고 책을 잔뜩 준 거지. 그랬더니 티모시 샬레메가 자기 거였던 거야. 그레타 거윅이랑 둘이 서로 뭐 맞았나 봐. 그 책을 다 읽었대. 다 읽고 그런 거 또 없냐고. 약간 비슷했던 거야. 감독이랑 걔가. 뭐 그랬던 이런 그럼 거 전 이제 항상 해주신 마. 허리 피고. 그치. 허리 피고. 앉을 때는 허리를 피고 앉아야지. 꼼꼼하게 이렇게 그럼 앉아가지고. 안 돼요. 뭐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스코어를 얘기하는 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네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지극히 저 개인적인 기준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네. 여성 심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녀들의 청소년기 시절을 이해하는데 이만한 영화 없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시각. 네. 네. 배 감독은요? 여자분들이면 다 보면 좋겠다. 아, 각자 지점에서 각자 느낄 포인트가 다 있다. 그렇군요. 네. 그 옆자리엔 제가 있겠습니다. 네. 딸이 있거나 엄마가 있는 여성들은 뭐 보고 그냥 좋아할 수 있다. 누구나 누구나. 딸이 있는 여성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엄마가 있는 여성이면 모든 여성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저 친구 아니, 참. 엄마가 돌아가셨을 수 있어. 아, 그럼요. 아니, 돌아가셨어도. 네. 여성들은 한 번쯤 볼 만한 영화다. 내가 영화를 심지어 잘 안 본다 할지라도, 1년에 한두 편 볼까 말까 한 분들이다 할지라도, 이건 보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라는 어머 생각. 이건 꼭 봐야 해.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맞추지 않았는데 저도 여성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공감 포인트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영화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더 잘 보실 것 같다. 저처럼 영화를 보는 소양이 천박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뭔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네네. 대단한 일이 막 일어나지는 않아서 그런 게 괜찮다. 그냥 쭉 영화를 보시는데 제가 알게 모르게 이제 뭐 한 2년 팟캐스트를 하면서 매주 영화를 많이 보는 축에 속하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영화는 삐짐 없어도 이제 견디게 됐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볼 텐데 아직 그렇지 않고 사건이 막 이렇게 달려가서 해결되는 거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런 영화도 있네? 만약에, 라고 약간 좀 익숙치 않게 느끼신 분들이라면, 영화 끝나고 나서 오히려 같이 보러 간 딸이나 엄마나 친구랑 대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자기들 얘기. 뭐 그런 시간도 나는 의미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은 잠깐 쉬고 와서 다음 편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남자 셋이 앉아가지고 여성들이 공감하는 영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거 거의 그 곤지암 같은 느낌이야. 이것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좀 덜 할 수 있겠으나 그러게.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네, 어쨌든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스포일러가 그렇게 대단한 영화가 아니라서. 그렇지. 스포가 뭐 있다 하더라도 네. 보시는데 별로 그렇게. 유일한 스포일러 결국 동부에 간다. 그렇죠. 얘가 뉴욕에 간다. 중간에 이제 남자가 찾아와서 울잖아요. 네. 알바하는데. 그때 저는 커피숍. 싸대기 맞을 줄 알았어. 왜냐면 게이였잖아. 네. 난 널 좋아했는데 얘가 게이였으니까 미안하다고 울 때 뭐야. 그리고 난 싸대기를 때릴까? 라고 생각했는데 안아주더라고. 그래서 저게 여성의 감성인가? 아니, 여성의 감성이 아니지, 이 사람. 그거는 보편적인 그런 긍휼의 마음인 거지. 그런가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안아주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전에는 여주인공에게 그 남자애는 되게 미운 대상밖에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저렇게 흔들어 놓고 화장실에서 남자랑 뽀뽀를 하고 있어. 저 나쁜 놈이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던 애인 거죠. 자기 감정밖에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게이란 거를 제발 얘기하지 말아줘라면서 무너지면서 울 때 비로소 타인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한 계단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후에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에는 여자애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미워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는 화를 확 내면서 돌아가거나 뭐 약간 요런 게 나올까 했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뽀뽀를 하고 있는 걸 봤으면 싸대기를 날렸겠죠. 그렇겠지. 남자랑 뽀뽀를 했잖아. 그건 괜찮나요? 아니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사람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죄송합니다. 제가 감수성이 떨어져가지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연애 전선에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게이 친구가 된 거지, 얘가. 그 순간에. 그건 속상하지 않아? 그러면-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남잔데. 속상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미운 마음이 없어진 거지. 얘가,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 게이인 게 밝혀진 데니가, 그러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얘를 의도적으로 얘랑 사귄 건가? 혹은, 그게 아니라, 자기도 이 게이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싶고 얘도 진짜 좋아서 사귄 건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후자 아닐까, 후자? 그렇죠. 그러니까 후자니까 싸대기 때리는 것까지는 갈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진짜 좋아했던 감정이 있었는데 이건 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떤 거대한 비극이 일어난 버린 거에 가깝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학교가 또 굉장히 철저한 카톨릭 학교로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학교에서 내가 게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냥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게다가 집도 굉장히 잘 사는 집의 아들로 묘사가 되잖아요. 네. 안아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장면에서 루카스의 연기가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 비교적 나이가 어리잖아요, 배우들도. 네네. 다 20대 초중반. 그나마 시얼사 로넌이 제일 나이가 많아. 네. 24인가 5이고 나머지 남자 배우들은 23, 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감독조차도 30대 중반에 배우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젊은 정말 감각적으로 통통 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진솔한 영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네. 네. 배우로 여러 영화를 참여하고 연출력도 뛰어난 감독들의 특징이 컷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굉장히 하기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연출이 별로 할 게 없는 컷이라 도드라지지 않는데, 단지 세상의 끝 같은 경우는 연출이 굉장히 도드라지잖아요. 그럼 배우가 그 프레이밍에 얼굴을 맞춰야 되는 수준에까지 컷들이 막 쪼개지거나 움직이거나 하는데, 이 영화가 특히 엄마랑 말다툼을 하거나 긴 대사를 할 때면 아무것도 안 해요. 카메라도 그냥 떡하니 주방이면 주방, 거실이면 거실. 이렇게 투샷으로 그냥 계속 싸우거든요. 근데 그게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는 연기를 그만큼 잘했고, 그걸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들이 진짜 동선을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 거고, 왜냐하면 자기도 배우였으니, 감독도. 그걸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했으니 다른 뭔가를 얹지 않았고, 그게 역설적으로는 좋은 장면을 만들어낸 비법이 아닌가. 배우들이 엄마하고 특히 싸울 때, 야, 저러다가 넘어가겠는데? 라고 처음에 좀 불안했거든요. 처음에 막 뛰어내리잖아요, 차에서.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싸움 한번 사다리 나겠는데? 싶었는데, 어느 정도 선을 지키더라고, 계속. 싸우다가, 화해도 했다가, 미안하다고도 했다가, 뭐 이렇게 오니까, 작품 중반 정도 가서는, 나름의 안심이 좀 된 것 같아. 네네. 아, 이게 나가지는 않겠구나. 그렇죠. 뭔가 더 엇나가지는 않겠구나. 그냥 요 정도에서 소소하게 기쁨을 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됐던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뛰어가고 어쩌고 했던 것도 그냥 잔잔하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오히려 또 그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의 엄청난 극찬을 받는 것보다는 나랑 똑같구나, 쟤네도. 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럼 굉장히 대중적인 어떤 기획의 승리냐라고 하기엔 실제로 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잖아. 그 수위를 그냥 지키면서 찍는 게 충분히 재밌을 수 있잖아. 라는 어떤 시야의 승리가 아니었나. 극본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대사들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이 그럴 법 하잖아요. 캐릭터들이 연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선생님 재수없잖아. 수학 선생님이 채점해놓은 채점표를 몰래 갖다 버리고 자기가 동부에 가야 되니까 성적을 얘기할 때 너 수학 성적 얼마 받았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나 무조건 B라고. 당연히 B라고. 그런 거를 우기는 장면. 그리고 소소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그 배치된 사건들이 정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들이 할 것 같은 그런 소소하지만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그렇게 사건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면서 어떨 때 보면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보게 되는 자기들끼리 막 첫 경험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도 그렇고 막 너무 떨리고 거기다 막 환상을 갖고 있고 그 전에는 뚱뚱한 베스트 프렌드랑 둘이 누워가지고 스스로를 어떻게 위로하느냐에 대한 자기들만의 노하우들을 막 공유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나이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그냥 귀엽잖아요. 귀여운데 자기들은 세상 심각해. 그렇죠. 그러면서 티모시한테 이제 자러 가야 되잖아. 네. 하기로 하는 거야. 거기로 가기로 결행한 날
샤워를 하는데 유독 머리에 수건을 2개를 올리고 있고 그렇죠. 엄마 뒤에 뻔히 서가지고 몇 살쯤이면 섹스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런 걸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놀라웠던 거야. 엄마가 너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고 너 섹스하냐? 그러니까 아니 아직 한 건 아닌데 엄마는 되게 쿨하게 보통 대학교 때지 피임은 꼭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쿨하게 넘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사실은 딸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물어봤는지를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지만 엄마의 의견을 또 다시 강력하게 주장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웬만하면 오늘 하지 말고 대학교 가서 하지.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리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학교가 너무 불만인 거야. 너무 불만인데 왜냐면 걔는 되게 자유로운 애인데 그래서 이름조차도 레이디 버드라고 지었잖아요. 네. 그 자기 레이디버드 이름을 새로 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원래 이름이 크리스틴 대신에 날 레이디버드라고 부르라고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막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면서 선생님한테도 레이디버드라고 막 부르라고 되게 뻔뻔하잖아. 그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얼마나 불만스러운지를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나는 왜 뉴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게 맨날 잡지 보면서 왜 난 모델처럼 생기지 않았냐고 하면서 온통 불만이야. 온통 불만이니까 이름이라도 내 맘대로 하겠어. 레이디 버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저 나이 또래 그 사춘기 소녀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오체 불만족에 대한 굉장히 그 잘 그려진 너무 오바스럽지도 않고. 선거 나가서 탈락하는 게 취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곤 하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했어도 얼마나 영화 좋아졌을 텐데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은 그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가벼운 터치로 지나가는데 그게 얘의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얘의 캐릭터를 형성하는데 충분히 내가 봐도 이해할 만큼 다뤄졌다는 인상을 줘요. 모든 사건들이. 그러면서도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게 저는 스필버그가 어쩌면 궁금해했던 연출의 묘가 아닐까? 레이디 버드 포스터를 만든 다음에 이 포스터를 수녀 원장 선생님은 싫어하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출마할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탈락하는 이야기를 찍었어도 굉장한 성장 영화가 됐을 텐데 그런 거 그냥 막 써먹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그냥 사용되고 끝났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캐릭터를 너무 잘 알아서 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 그게 나한테도 느껴지니까 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게 지나가 버리는데 마치 내가 걔랑같이 어떤 1년을 보낸 것 같이 정리 안 되고 정돈 안 되는 1년을 보낸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뚜렷한 감정 하나 남는 이 연출? 이게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다시 저도 곱씹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카메라 한 값 주시고요. 플레이걸 주시고요. 민증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보고 싶은 거예요. 라고 하는 장면이 1분도 안 돼. 그 씬 전체가. 언제 그걸 또 집어넣을 정신이 있었을까? 감독이, 각본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 캐릭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레이디 버드 캐릭터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사실 그걸 개선하고 싶은 또 의지와 이런 적극성이 되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네. 나 남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 연애하고 싶잖아. 뮤지컬에 처음에 이제 배역을 배정받았을 때 데니가 앞에서 오디션 때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서 반하잖아요. 네. 그게 반할 장면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만 반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옆에 있는 뚱뚱한 베프도 같이 반했어. 네. 근데 적극적으로 나가서 먼저 구애를 하잖아. 네. 사실 배역상에서 케미가 있는 그 상대 역은 뚱뚱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줄리? 네, 네, 그렇죠. 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티모시 락밴드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는 그렇죠. 등을 굽히고 머리를 늘어뜨리는 네. 그 등 베이스 연주할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허리 팬만. 허리 피고, 이렇게. 걔한테도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데 뻥을 섞잖아요. 뻥을. 네. 걔는 잘 사는 집 애들이랑 어울리는 애란 말이에요. 얘한테는 이 말하고 쟤한테는 저 말하면서 결국에는 만나는 상황을 연출을 하죠. 해내요. 그리고 동부를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시험 성적도 조작하면서 막 다 어플라이 해요. 아빠 지금 실직한지 뻔히 아는데도 막 나 장학금 받게 해달라고 난리치고 네.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항상 보여줘요. 이름을 레이디 버드로 바꾼 것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발랄하면서도 불만이 가득하면서도 실은 긍정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자기를 개선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던 여고생 캐릭터를 봤던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약간 못 사는 동네 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레인지로버를 끌고 다니는 자기 동급생 몸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그 수영장 있는 집에 네. 제나한테 너 어디 사니? 그러니까 나 뭐 저기 세크라멘토 어디 있는 그 앞에 미국 국기 있는 그 2층 집에 살아. 거기가 사실은 데니네 할머니네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거기 갔다가 딱 걸려가지고 민망해지는 상황. 네, 그것까지.
너무너무 솔직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각본들 소소한 재미를 주면서도 그게 얘의 캐릭터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렇죠. 방편으로 쓰이니까 지루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 또 놀라운 장면이 보통은 뉴욕 그 센트럴파크 거길 거니는 장면이 그렇게 플랫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찍힐 리가 없거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뉴욕이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세크라멘토가 너무 좋아. 이 영화 첫 시작했을 때 이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한국에서 미국 영화를 본 거잖아요. 처음에 엄마가 운전하고 가면서 창밖을 보거든요. 그때 풍경들 미국 시골 느낌의 동네가 쫙 펼쳐지는데 햇살도 이쁘고 처음부터 그냥 그 동네가 되게 좋았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흐뭇하게 보면서 퇴근길을 보는 그 풍경이 되게 좋았어요. 한 오후 한 4, 5시 노란 햇빛이 쫙 내려지는. 근데 딸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엄마가 흐뭇하게 보던 그 광경을 까먹었어요. 처음에 근데 거기가 너무 좋았거든. 나도 분명히. 까먹고 한참 한 시간을 보다가 딸이 뉴욕에 가가지고 술에 꼬라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성당에 지금 한번 기어 들어갔다가 나오고 할 때 계속 뉴욕을 걷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재미없는 도시 같은 거야. 그러면서 엄마한테 사실 나 운전 연수 처음 할 때 엄마도 그런 적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면서 자기도 엄마랑 똑같이 창밖을 볼 때 그 세크라멘토 풍경을 딱 보여주는데 내가 얘랑 1년을 같이 보낸 것 같으니까 그 동네가 너무 정감 있게 보이면서 제가 항상 서울에 있건 타 지역에 있다가 동대구역에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우리 집에 가까이 갈 때 그냥 그런 느낌? 여기 있으면 진짜 지긋지긋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끔 생각하는 그 동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정말 좀 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에피소드 디테일들도 너무 좋지 않아? 처음에 데니한테 반한 다음에 벽에 쓰잖아요. D-A-N-N-Y. 데니를 쓰고 잘 안 되고 나서 카일한테 반했을 때 카일을 또 이렇게 살짝 쓰죠. 그래. 자기밖에 안 보이는 데다 살짝 쓰잖아요.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난 사실은. 근데 마지막에 동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방을 싹 정리를 하면서 페인트로 칠해버리죠. 요런 디테일들이 남자 감독과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을 꾸미는 소품 뭐 이런 거는 시오시 롤런이랑 감독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서 꾸몄대요. 그 방을. 직접. 그러니까 정말 너무 진짜 같은. 전 놀란 게 막 신지 뭔지 막 벽에 막 써놨잖아. 자기가. 자기가 정말 저래 본 사람 아니면 저렇게 못 꾸밀 텐데 방을. 하여튼 좋았어요. 저는 이제 유일하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게 프람은 사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프람. 그 이제 미국 영화들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소재인데도 그렇죠. 영화로 본 거밖에 없잖아. 졸업 그렇죠. 파티. 네.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춤추는 뭐 이런 걸로밖에 모르니까 그렇지. 야, 저 감정은 어떤 걸까? 그래서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여자도 아니고 그렇지. 프람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영화로만 항상 봤으니까. 저도 그래서 항상 프롬 파티 장면이 나올 때 그냥 똑같은 감정을 느낀 영화가 끝날 때가 됐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알 수도 있을 법한 감정을 주는 프롬 장면이네? 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한 영화기도 한데 왜냐하면 허리 안 펴고 똥폼 잡는 그 새끼가 되게 쿨하게 마이크네 집에 갈까? 막 이렇게 이러면서 막 차 타면서 가면서 이 새끼들이 똥폼 잡는데 그때 줄리 집으로 가잖아요. 그 진짜 기분이 상할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놀 게 없고 프롬이 유일한 피날레잖아요. 이 시골 촌동네에. 근데 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세크라멘토와 이 동네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주인공이. 근데 얘네는 그 쿨하게 거길 왜 가냐? 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거기 가고 싶거든. 막 그런 게 딱 느껴지는 장면이라. 그래서 그 원장 수녀님이었나요? 네. 네가 쓴 거 보니까 너 세크라멘토 되게 너무 좋아하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그 프롬 장면에서도 그대로 딱 구현이 된 거 아닌가? 어쩌면 세크라멘토라는 지역을 사랑하고 마음속에서는 실은 되게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벗어나고 싶은 척했던 그 세크라멘토라는 지역에 대한 주인공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어쩌면 그 시기 10대 후반의 그 시기에 대한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너무 싫고 벗어나고 싶었던 불완전했던 그 시기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소중했다.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볼 때 막 설명해주는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럼 못 만들었다고 평을 받더라고요. 설명충의 영화들은 네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막 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혹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촌스러운 방법은 플래시백을 집어넣어서 네.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촌스럽고 별론데 이번 영화에서도 좋았던 포인트가 그 연극 연출하는 선생님이 울기 시합할까? 하고 울잖아. 그렇죠.
본인이 막 울잖아. 미안하다고. 바로 그냥 30초 만에. 그리고 사실 몇 씬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정신과 상담 받으면서 뭐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제로 매우 힘들구나. 네. 저걸 하고 있는 그 나름의 사연이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몇 장면 안 보여주는데 그냥 충분히 다 짐작이 가도록 연출한 게 야, 참 연출 잘했다. 그 오빠랑 오빠 여자친구 어. 담배 피면서 몇 마디 한 걸로 얘네가 자기 여동생과 내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되게 아끼는구나. 이게 그냥 딱 다 드러나는 장면들. 그 장면에서도 약간 유추되는 게 그 오빠가 입양한 아이일 것이다라는 게 유추되지 않아요? 네. 그쵸. 그건 뭐 유출을 해야 돼. 생긴 거 보면 아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나는 오빠가 아니고 그 여자친구가 언니인가? 생각했어, 처음에.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들어보니까 얘가 오빠야. 네. 입양했구나. 저 부모가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이게 정말 연출의 묘인 것 같아요. 무게를 안 잡고 내가 잘 아는 것만 찍어야지 했을 때 그럴 때 나오는 연출력? 이게 딱 영화에 꽉 차 있는 느낌? 저는 영화를 통틀어 이거는 김 선생한테 물어봐도 사실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다 남자라 이건 다 모를 것 같지만 정말 1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 뭐야? 첫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막 화를 내잖아요. 자기가 이제 첫 경험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랑 자기랑 둘 다. 남자친구 6명이랑 네.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그게 그 6번이나 그 새끼. 경험이 있다고. 네, 진짜 빨리 끝나도 말자, 아식. 그러고는 와가지고 음. 그 첫 경험에 대한 환상이 막 있으니까 막 그거에 대한 짜증을 막 내잖아요. 네. 첫 경험을 망쳐버렸다 네.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저는 그걸 보는데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정말 1도 모르겠는 게 내가 위에 있었다. 근데 첫 경험을 위에 있는 게 어딨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무슨 상관이지? 난 그거 정말 이해 못하겠더라고. 그건 차이가 있긴 있죠. 그래요? 다른 영화로 소환해보자면 밀레니엄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배드신이 나오는데 그때 여자가 먼저 하자고 한 다음에 여성이 위에 올라가지고 그냥 하는 배드신이 두 영화 공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의 그 장면을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성분들 중엔. 그리고 뭐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아. 제가 뭐 이렇게 아니야.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이래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수습이 불가한데? 지가 먼저 올라가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여성 상위의 포지션이라는 것이. 아니 그 포지션이 첫 경험에 판타지에 속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그게 판타지에 속했을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워딩이었을 것 같아요. 첫 경험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내가 이 첫 경험을 얼마나 내가 즐겼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첫 경험을 할 때 내가 위에 있고 싶었다가 아니고 내가 이 첫 경험을 얼마나 좋게 느꼈냐면 카일 너랑 할 때 심지어 내가 처음 하는데도 위로 올라갔지 않냐.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저는 배 감독 의견 한 표인데 첫 경험은 누구나 안 해봤으니까 네. 굉장히 특히 남자 여자 다 환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로 여자들 쪽이신 것 같아요.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하고 싶다. 네.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카일 그놈도 나도 처음이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네. 이거는 마치 내가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준비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내가 위에서 올라가는 적극성까지 보였는데 네가 어떻게 내가 처음이 아닐 수 있어. 그치. 이 나쁜 놈아. 내가 이런 그만큼 거예요. 좋았으니까 지금 위로 올라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게 굉장히 훼손된 느낌? 자기의 어떤 어그레시브가 훼손된 느낌?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 자신을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부끄럽지만 내가 위에 올라갔는데,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이 아닐까. 나만 모르는 거야? 나만 몰라? 얘가 그리고 처음이니까 여고생이 처음 할 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마 여고생 처음이라서 사실 더 큰 문제가 있거든, 그 상황에서는. 빨리 끝났다는 게 사실 큰 문제인데 그렇지. 그걸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 인지를 안 하겠어. 서로 인지 못하죠. 경험이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지. 그러니까 티모시 샬라메도 연기를 얼마나 잘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연출도 되게 잘한 게, 다 보고 나면 이 새끼 허당이 이 새끼 이거.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하잖아, 티모시가. 똥폼 잡는 거를 너무 잘 연기하지 않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연기 진짜 잘하는 애들이 모였구나. 그거는 마치 김프로디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첫사랑이랑 데이트, 고등학교 갈 때 이제, 내 딸에는 첫 데이트니까 영화표도 준비를 하고, 꽃도 준비하고, 심지어 무엇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네가 내 첫 남자는 아니야. 이랬을 때 드는 배신감 같은 거 같은 거죠. 아니, 나는 쿨하지. 난 괜찮아. 그런 거 아니야? 쿨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굴방망이로 맞아. 뭐 이렇게 비교해볼까 그러면? 어떤. 그 상황이 됐어. 그래서 여자친구랑 데이트 스팟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꽃도 주고 영화도 같이 즐겁게 봐서 나의 첫 데이트를 너무 완벽하게 끝냈다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전화를 딱 받더니 오빠 어디로 알았어 갈게. 야 나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아유, 쿨하게 보내주지. 언제까지 되나 보네, 이게. 조금 더 해볼까 설정을? 정말, 어떡하냐. 갔다 와. 그래. 물론, 쿨하게 보내줄게. 올 때까지 집 앞에 있을게. 아니야, 집 앞에 아니야. 집 앞에 있긴 한데, 그, 신발에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논두렁을 띄고 왔거든.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얼굴에 벌레가 몇 마리 놀라게 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에서 빵 터지긴 했어요. 옷 사러 가는 장면이 몇 개 있잖아. 그래서 난 그 대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엄마가 피곤해? 계속 그러는데 아니 안 피곤해. 아니 피곤하면 앉아서 쉬자. 안 피곤해. 아니 발을 질질 끌길래. 똑바로 걸으라고 말하면 되잖아. 왜 짜증났냐? 똑바로 걸으라고 왜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냐고. 아니 별꼴이네. 네가 피곤해. 이 대사를 하는데 대사를 어떻게 저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겠다. 그러다가 근데 둘이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근데 이쁜 옷 하나를 발견해, 엄마가. 그랬더니 둘이 너무 이뻐! 근데 그게 꼭 남녀 불문 그렇게 그냥 풀어져 버릴 때 있잖아요. 그런 포착을 되게 잘한 것 같아. 나도 그 짧은 상황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건 남녀 불문은 아니고 음. 남남끼리는 아빠랑 아들 사이 절대 벌어질 수 절대 없는 있을 수 상황이야. 없는, 그럴 수 절대 있죠. 있을 수 없지. 그런 류의 화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뭐 그럴 근데 수 있죠. 엄마와 딸 딸이니까. 사이에서는 더 그렇게 심하지. 말 티격태격하고 막 뭐 하나 하다가도 뭐 하나 갖다 예쁘게 하면 너 너무 이뻐. 그래서 앞에 했던 얘기들은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야 그냥. 그래. 근데 어쩌면 연인 사이나 이럴 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풀려요. 그런 식으로 안 풀리죠.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풀곤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면 또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서서히 서로 올라와. 이게 근데 이러면 계속 서로 기분 나빠질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그냥 자 여기서 내가 그냥 오케이 다 이해하고 다른 거를 제안해야겠다. 라고 해서 뭔가를 그냥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관심을 유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그쪽으로 유도했을 때 이거 너 괜찮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화제가 전환되면 그 전까지 싸웠던 게 별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니까 저는 그런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방금 배 감독이 얘기한 건 내 안에 쌓여 있는데 싸우기 싫으니까 새로운 걸 던진다는 거거든. 이 엄마랑 딸은 쌓여 있는데 터지기 싫으니까 던지는 게 아니고 쌓여 있다가도 옷이 나타나니까 옷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지. 다 해소된 거지, 다 한 해서 방에. 그냥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거기서 사실 그렇게 느꼈어요. 엄마도, 그러니까 물론 그걸로 해소된 거라는 장면으로 좀 즉각적으로 느끼긴 했지만, 난 약간 엄마한테 빙의를 한 거야. 엄마가, 이거 이쁘지 않냐? 라고 한 건 아닐까, 혹시? 아닐 거예요. 아니야? 그래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요. 딸이 이렇게 집어들거든. 여자를 모르다니, 말하면서 댓글들이 이제. 그래요. 딸이 딱 올라오겠지. 집어들면서 하니까 퍼펙트 하니까 엄마도 같이 막 난리 그치. 쳤단 말이에요. 그치. 딸이 집어들었나? 옷이 중요해.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야, 우리 세 명이 이러고 있다니. 이게 뭐 니네 여자 없이 쿠키 만드는 것도 니네 아니고 뭐하니?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모르는 거에 거의 대해서 곤지암 수준이에요, 지금. 그렇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 순간 그럼. 열정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고무적인 것은 이런 입장과 이런 입장이 지금 우리끼리 갈등하고 있잖아. 지금 대립하고. 그러니까. 발전적인 방향이지. 그럼요. 정반합. 막 던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전 다른 장면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대사도 너무 좋았어. 프롬에 입을 의상을 옷장 왔다 갔다 하면서 피팅룸 거기서 또 싸우잖아. 또 싸우지. 엄마가 갈구고 막. 그때 이런 건 되게 미묘한 대사네. 했더니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잖아. 라고 했더니 엄마가 난 널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은 하는데 좋아하진 않잖아.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애가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갖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얘 하라는 대로 놔둬야지. 사랑의 마음인 것 같아. 근데 애가 양말 짝짝이 신는 건 이게 좀 거슬린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는 즉각적으로 지금 내가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가 티가 나는 행위고 엄마가 딸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딸의 입장에서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은 느낌? 아니 알겠어. 사랑하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관심도 가지다가 막 뭐라 하기도 했다가 그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건 내가 오케이 이해할게. 근데 지금 나를 좋아하지를 않잖아. 나한테 짜증을 내잖아. 뭐 이런 대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 되게 정확한 대사인 것 같다. 그랬더니 또 엄마가 하는 그 다음 대사가
엄마는 네가 항상 최상의 상태의 너이길 바란다. 네 모습이 베스트 버전이길 바란다. 라고 말해요. 또 그것도 그냥 정답에 가까운 사랑의 말이지. 그랬더니 지금 내가 최상의 버전이면 어떡할 건데?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혀요. 그러니까 그 대화씬이 일어나는 게 근데 프롬 옷이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하는 피팅룸에 서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연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얘가 문을 닫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한마디 톡 쏘고 뭐 이런 대사들이 굉장히 좋은 장면이 많다. 방금 배 감독이 얘기한 저 장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는 저런 식의 정교한 언어와 감정의 교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런 언어 사고가 있질 않아, 남자들이. 일단 아버지가 만약에 뭐 정장을 골라주러 갔다 쳐. 니 겨울에 입을 옷은 있나? 어리털 박아라 살아. 아저씨 차라리 돈을 주시지 왜 자꾸 가서 사?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쳐? 피팅룸 앞이 웬일이야? 이거 주세요. 무슨 피팅룸 앞이야? 바로 고르지. 마네킹에 있는 거 싹 벗겨 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네킹에 있는 옷을 싹 벗기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 매장에 있을 리가 없지. 주차장 옆 흡연구역에 계세요. 그렇잖아요.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방금 딸과 엄마가 주고받은 것처럼 날 좋아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난 네가 최상의 버전이었으면 이딴 얘기를 하겠어. 절대 안 하지. 날 좋아하지 않어. 뭔 소리 한 마. 거기서 이제 그렇게 애들 얘기하죠. 마, 자꾸 잠궈. 그렇지. 자꾸 다 올리라고. 허리 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와. 오죠. 네. 소매 좀, 소매. 정말 우리 너무 불행하게 살았어. 근데 확실한 건 내가 내 아들에게도 그럴 것이 뻔하다는 게 참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궁금해지는 관계가 있네요. 딸과 아빠 사이엔 그런 대화가 가능할까? 네, 그렇게 다룬 영화가 있을까? 그런 거는 뭐 가능하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도 아버지가 되게 좋은 아버지잖아요. 네. 그거 딸을 편히 대주는 되게 좋은 아빠, 중재 역할도 굉장히 잘하는 맞아요. 현명한 아빠로 그려졌는데 딸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네, 엄마는 노크 안 하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아는 그 디테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려해주고 묵묵히 버텨주고 뭐 요런 거가 최상의 관계가 아닌가. 그러게. 하긴 그리고 편지에 메신저가 돼주는 정도. 엄마는 버리라고 한 거. 아니면 엄마 만약에 진짜로 딸이 그런 종류의 대화를 아빠하고 하고 있다. 좋을까? 잘 모르겠어요. 딸은 좋아할 것 같아. 그런가? 딸이 아빠랑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좋다고 잠깐 느끼다가 내가 아빠랑 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딸들이 느끼는 아빠의 상은 그지. 이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직접적으로 막 대화를 많이 하진 않지만 늘 든든히 그 자리에 서서 뭔가 이렇게 중재를 잘 해주는 이런 버팀목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 아니면 엄마처럼 그런 디테일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댓글 좀 올려주세요, 어머님들. 그러게. 어머님들 제가 나중에 써먹어야 되거든요. 피아노 올려주세요. 살리는 그러게. 경청과 반영님 댓글 참가해 주시고요. 그렇지. 농담입니다. 남자분들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말고. 근데 그 아빠가 우울증으로 사실은 묘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직했고 겉으로 보면 되게 온순하고 배려심 넘치는 아빠인데 사실은 그분도 힘들다라는 거를 잠깐 보게 돼. 저는 이런 디테일에 좀 약간 꽂히는 편인데 엄마랑 딸이 막 얘기를 하면서 네 아빠가 지금 실직한 상태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거실에서 막 날석에 싸우는데 카드 하고 있어. 아빠가 컴퓨터 앞에서 프리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셀 하고 있어. 그러면서 와이프가 당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프리셀. 그러니까 그거 진짜 깨알 디테일이지. 거기 끄고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렇지. 계속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켜놓은 상태로 일어섰다가 걸린 거잖아. 와 진짜 그런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네. 프리셀 보고 속으로 빵 터져가지고.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상황이면 이러지 하면서 우리가 막 한동안 지금 재밌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한 그런 디테일이 꽉 찬 영화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야 진짜 그럼 빵빵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여자분들이 보시면 대부분 다 본인의 이제 어린 시절을 소환하면서 그쵸. 좋아하지 않을까. 네. 근데 암만 생각해도 그 엄마 성격도 보통 성격이 아니야. 보통 아니야 그분. 그래도 보통 착해. 아니야. 착하지 몰라. 넘어가지 않잖아. 넘어가지 않지. 이게 그치.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가다가 끝까지 한두 마디 더 넘어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 많이 뭐 이제 뭐가 되지. 등짝 그렇죠. 스매싱. 그렇죠. 아, 그러진 그렇게 않더라. 넘어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일반 대중들이
내 이야기다라고 느끼는 네.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맞아요.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다 우리. 그러게. 자, 그래서 레이디버드 지금 54,000명 봤는데 네. 뭐 관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번 골라서 보시면 이게 저는 또 십자가 있고 옆모습으로 빨간머리고 이래가지고 약간 잔다르크가 뭐 연상되기도 하고 포스터가 되게 독특했어. 약간 액션 영화인가?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그래. 그냥 뒷포스터만 봤을 때는. 레이디버드 막 날라다니고 막. 왜냐면 한나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한나인데다가. 뭐 그런 건가 싶어서 봤는데 전혀 다른 영화인데요. 네. 그쵸. 이런 일상의 잔잔한 이야기에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네. 영화를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자분들이라면 음. 영화를 한 번 보고 소장해가지고 2번, 3번 돌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네. 싶은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